근대화를 배울 건데요. 얘들아, 일본은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근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중국을 배웠잖아요. 얘네는 근대화 운동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실패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는 성공을 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얘네는 운동이라고 붙이지 않고 근대화라고 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일본이 근대화를 하게 된 순서가 있지요. 처음에 일본에는 어느 나라가 들어왔지요? 미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 얘네가 페리 제독이라는 미국에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근처를 알짱알짱 거리다가 우리 같이 놀자, 손잡자,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미일 화친, 화해롭게 친하게 지내자 라는 조약인데, 실제로 뭐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치? 실제로 약간 불평등한 내용이 있었죠. 옆에 빈칸 해국 요 해자예요. 요게 무슨 뜻이야? 최해국의 뜻이 뭘까요? 최고로 혜택을 받는, 최고로 혜택, 그러니까 VIP 대접을 해달라 이거야. 최고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얘네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최초로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일본이 나중에 다른 외국과 손을 잡겠죠. 그러면 자기들보다 더 좋은 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억울할 거 아니야. 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나라가 더 좋은 거 갖고 가면 나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다른 나라가 금광 가져갔어. 그럼 나는 처음에 조약을 안 맺었는데 나도 금광 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는 불평등한 거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밑에 쌤이 개항이랑 검은색 써놨는데 항구를 2개를 엽니다. 이거는 뭐 추가로 그냥 몰라도 되는 내용을 써놓을게요. 하코 다테 몰라도 돼요. 시모다 이런 도시 2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친하게 놀자, 우리 무역을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사실 일본 역사를 너희가 배웠어요. 에도 막부 기억납니까? 에도 막부는 어떤 정책을 계속 하고 있었냐면 계속 문을 걸어 잠그는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과는 200년 동안 손을 잡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유일하게 무역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랑만은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외국에 그런 걸 듣고 있었어. 그리고 네덜란드도 너희도 이제 슬슬 문 열어야 될걸, 너희한테 슬슬 올 거야, 외국이 올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일본에서 그 에도 막부는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시아는 중국만 관심 있을걸?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도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온 거지. 그 이유는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일본을 중간 단계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약간 문을 열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의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미국이 올 줄을 몰랐어. 그래서 미국이 와가지고 같이 손잡자, 같이 놀자 이러니까 당황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얘네가 요구했던 조서가 있어. 글 같은 걸 이제 보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일단은 수리를 해놓은 거야. 일단 받아둘게 이렇게. 근데 받아둔다는 걸 미국에서는 의도를 잘못 생각한 거지. 얘네가 문을 열 건가 봐. 그래서 돌아갔어요. 미국이 갔어요. 근데 얘네가 아무 소식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옵니다. 봐봐. 4년 차이가 나죠. 다시 쳐들어와서 야, 그때 너희가 글 받았잖아. 이제는 진짜로 조약을 체결하자 해서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빨간색으로 중요합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거의 일본의 근대화할 때 한 2번째, 3번째 정도로 중요한 조약이에요. 수호 통상에서 수호라는 말은 서로 손을 잡는다라는 뜻이고, 통상이란 말은 무역을 한다라는 뜻의 물건을 주고 사고 주고 팔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역을 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됐는데 옆에 내용 또 써야 돼요. 첫 번째, 왜 법권. 네 번째, 협정 관세라는 거를 우리가 일본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치외법권이 뭘까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치외법권을 맺었다는 거는 봐봐, 법의 권리가 나라 바깥에 둔다, 둘 치자거든.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권리가 일본한테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 놈이 일본에 와서 살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 새끼는 살인자죠. 그럼 살인자의 법으로 일본에서 살인자의 형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때 미국이 딱 나타나서 잠깐만 우리나라로 데리고 갈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미국 놈을. 그래서 지네 나라 법으로 판결하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서는 사실은 살인자로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걔네 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애를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거지. 그래서 법의 권리가 나라 밖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불평등, 주권이 없다는 거죠. 그치? 두 번째, 협정관세는 뭐냐? 얘들아, 관세가 뭐예요? 어떤 세금? 뭐 할 때? 무역을 할 때,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을 더 추가로 매기는 걸 말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관세를 협정을 하자라는 건 협력해서 정하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관세는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에서 20% 추가로 세금 매기고 싶어. 그러면 매겨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랑 협의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20% 하고 싶지만 미국이 안 돼 0.5%만 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요딴 식. 얘가 굉장히 불평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건 그냥 추가로 설명하려고 쓴 거고요. 뜻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딱 보면 얘들아 어떤 성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써놓자. 빨간색으로. 불평등 조약. 일본에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요거 당한 방식 그대로 조선에 와서 똑같이 해서 우리나라 문을 열게 한 게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와서 그딴 식으로 한 거예요. 알겠지? 나쁜 거 배워가지고.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러한 조약을 불평등하게 맺었잖아. 그래서 막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요. 저 막부 이놈들 안 되겠어. 없애자. 막부 타도 운동이라고 하고 막부를 없애자라는 운동이야. 대표적으로 일본은 얘들아 그 중세, 그러니까 우리 이 에도 막부 이런 막부 정권은 다 봉건제 사회인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뭐 다이쇼, 뭐 다이묘, 쇼군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영주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들을 우리가 번이라 그래요. 그 번들 중에서 막부를 굉장히 싫어했던 번이 있는 거야. 참고로 써놓을게요. 사스마 번이랑, 잘 보이지? 사스마 번이랑,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조슈 번이라고 두 번이 대표적으로 막부를 굉장히 싫어해서 막부를 없애자는 운동에 앞장섭니다. 저 두 지역에서. 특히 조슈번은 얘들아 이토 히로부미 들어봤어요? 네. 안중근 의사가 죽였던 나쁜 놈. 우리나라 제1대 통감이거든.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조슈번. 그래서 이 두 마을에서 특히 막부를 없애자 사조 운동이라고 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성공을 해. 성공을 하고 실제로 막부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부 타도 운동을 옆에 보시면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존왕은 뭐냐면 존중한다. 왕을, 그렇지. 그리고 양이는 뭐냐면 서양을 이 오랑캐처럼 생각한다는 거.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을 물리치자. 서양은 쫓아내고 왕을 다시 세우자. 그러니까 막부를 없애자라는 거는 막부에서는 얘들아 왕이 없고 다이묘 이런 애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치? 그걸 다 없애고 다시 왕을 세우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성공하는 게 바로 이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학교에서 일본사 여기를 배웠다면 메이지 유신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 기말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카락 다 잘라도 되는, 손모가지를 이렇게 잘라도 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꼭 나올 거거든. 메이지 유신이 왜 메이지 유신일까요? 메이지라는 천황 이름이 메이지였어. 이
유신, 새로울 신자예요. 새롭게 뭔가를 만든 그런 어떤 혁명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의 이름을 딴 거를 보면 얘들아 메이지 중심이겠죠.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 같은 게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거야, 일본이. 1868년에.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것 자체를 일본이 근대화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근대화를 했냐, 옆에 보세요. 이만큼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쓸게요. 첫 번째는 신분제도를 없애. 빨간색으로 그대로 쓸게요. 신분제도를 없애요. 신분제라고만 써. 신분제라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여기 쌤 이거 쓸게요. 폐번치현을 쓸게요. 폐번치현인데 한자예요. 폐 하면 폐지한다, 없앤다 라는 뜻이에요. 없앤다. 뭐를? 번을. 번이라는 게 아까 왜 필기했지? 조슈번, 뭐 사스마번. 그러니까 중세 그 봉건 제도의 그 마을들을 말하는 거고, 그 마을을 없애고 그렇지. 치는 설치한다. 현을 설치하는데 현이 있다는 거는 왕이 관리를 보내는 그런 마을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왕이 이제 직접 관리한다라는 뜻이야. 그 전에 왕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마을의 영주, 땅 주인 이런 애들이 관리했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이나 아니면 사절단, 유학생 공부하러 가는 애들이고, 사절단은 외국을 구경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내요. 특히 이와쿠라 하나 써놓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맞아. 그러니까 미국 간 사절단이고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원래는 엘리트였고 뭔가 되게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이랬다 이거야. 어쨌든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래서 얘네가 외국을 갔더니 막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야. 막 외국에서는 헌법도 있고 의회도 있고 왕의 힘보다는 뭔가 국회의원들이 힘이 더 세고 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와, 일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우고 와서 그걸 그대로 여기 나중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뭐 하나 쓸 건데, 그걸 그대로 주장한 운동을 하나 할 거예요. 우리도 하자, 우리도 법을 세우자 이런 걸 한번 할 거예요. 어쨌든 얘네가 파견된 걸로 또 일본이 뭔가 많은 역사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부국강병 정책으로. 우리 부국강병이 뭘까요? 한자어로 나라가 부유하고 병사는 강한. 그렇지. 그래서 뭔가 힘센 나라, 힘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산업도 키우고 교통, 뭐 철도도 깔고 뭐 이런 거 하고, 통신시설, 뭐 전신주 이런 거, 막 전화기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빨간색으로 쓸게요. 징병제를 합니다. 징병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의무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겠지. 어쨌든 무조건 군대가 있으니까요. 요런 게 다 메이지 유신이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신월증은 이게 이제 서술형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갈게요. 이 중간에 쓸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에 네모가 없어. 근데 너희가 네모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네모를 하나 만들어줄래요?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요 사이에 뭔가 하는 게 있거든. 여기에 검정색으로 네모를 하나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얘네가 아까 왜 갔다 와서 뭔가를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 우리도 외국처럼 해보자. 우리도 외국처럼 뭔가 하고 싶어. 그게 바로 파랑새로 쓸게요. 자유민권 운동이에요. 자유민권 운동. 자유민권 운동. 그럼 이거는 딱 한 자리 봐봐봐. 뭐 하자는 걸까요? 자유, 민권, 민권. 백성들의, 시민들의 권리를 뭔가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주장한 거 옆에 쓸게요. 뭘 주장했냐? 서양식으로 의회제도를 하자. 그리고 서양에 있는 헌법 같은 거를 우리도 하자. 이런 걸 주장해요. 근데 이딴 얘기를 하면 누가 싫어할까? 당연히
천황이 싫어하겠지. 천황은 이렇게 하면 자기의 권리가 완전 줄어들잖아. 그래서 천황이 이걸 탄압해요. 탄압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좋아 너희가 헌법을 원해 헌법을 만들어줄게 해서 자기가 헌법을 만들어요. 그 헌법이 바로 빨간색으로 일본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일본 제국 헌법이고 그래서 이건 천황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근대적인 느낌보다는 천황 중심이었어요. 법이. 모든 권한이 천황한테 있는 거야. 천황이 뭘 하겠다, 천황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데 왕도 있는 입헌군주제를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큰 흐름에서 일본의 근대화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순서 알아야 됩니다. 기니, 디리, 미비 나와도 너희가 순서를 맞출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 있죠. 특히 메이지 유신 제일 중요해. 빨간색 별표까지 해놨죠. 여기 있는 내용 특히 신월중은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싸그리 몽땅 다 알아야 되고 신월 말고 우리 나머지는 빨간색 위주로 우리가 객관식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지. 세 번째는 요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법. 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렇게 힘을 키우고 나서 일본은 이제 눈을 외국으로 돌리는 거야. 그 전에 먼저 여기서 쓸 게 있어. 메이지 유신에서 하나 좀 빼봅시다. 꼬랑지를 빼보세요. 얘들아 메이지 유신이 아까 뭐였어? 막부를 없애고 누가 중심이 된? 천황이 중심이 된 거였죠. 그 우리 막부 체제에서는 무사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무사들이 이제 실업자가 된 거야.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왕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걔네를 뭐 다 써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무사들이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나는 뭐 하지? 나 실업자 됐네?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막 왕을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뭔가 불만 세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쓸게요. 정한론이라는 게 등장해. 이게 뭐냐? 이제 우리 역사와 연계가 됩니다. 슬슬 빡치게 될 거예요. 정한론은 정벌하자 이거야. 어디를? 한반도를. 그래서 그 불만 세력, 무사 불만 세력들이 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그놈들이 거의 조폭 수준 애들인데 걔네의 불만을 외국으로 돌린 거지. 그래서 우리 조선 쳐들어가자. 지금 조선 쳐들어가서 우리가 먹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옆에 꼬랑지 써서 우리가 얘들아 초육 때인가 배웠죠. 일본하고 맺은 불평등 조약 기억납니까?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결국 체결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정한론이야. 1876년에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3년 뒤에 너희 혹시 일본의 오키나와 들어봤어요?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어. 저 아래쪽 태평양 아래쪽에 있어. 그게 원래는 류큐라고 하는 따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섬 마을이었어요. 그냥 원주민들의 마을인데 이거를 또 정벌해요. 이거는 1879년에 이런 식으로 슬슬 나라를 넓혀가는 거야. 정복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갑니다. 올라갑니다. 1894년, 95년에는요.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청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도권을 둘러싸고 싸운 건데요. 이걸 누가 이겼냐면 일본이 이겼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곳에 가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일본이 가져가서 얻게 된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야오동 반도고요. 굳이 빨간색 안 써도 되지만 빨간색을 쓸게요. 하나는 타이완이에요. 대만.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래서 대만은 이때 이후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일본의 어떤 식민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만은 지금도 되게 친일이거든요. 일본 되게 좋아해. 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본이 엄청 막 괴롭혔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근데 대만은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만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친일파가 많고 어쨌든 이렇게 뺏겨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한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땅을 뺏기다 보니까 특히나 랴오뚱 반도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옆에 러프독 하나만 써놓을게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인데 이 3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이 땅, 특히 여기 있는 라오뚱반도 이거를 다시 돌려줘. 중국에게. 이걸 주도했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도해서 일본한테 야 너가 뭔데 그거 가져와 다시 토해내 해서 압박을 가해서 안 그러면 너희랑 한판 뜰 거야 전쟁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일본이 다시 중국한테 줬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빡치잖아.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러시아도 빡치잖아. 저 새끼가 언제부터 힘셌다고 언제부터 저 새끼가 저러고 있지?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신경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옆으로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요. 러시아를 치기 위한 준비. 첫 번째, 영국과 뒤에서 동맹을 체결해요. 영국과 체결한 이유는 영국이 러시아하고 또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영국을 원래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래서 야 우리가 러시아랑 나중에 칠 수도 있고 조선을 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때 무조건 내 편 해.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그 사이에 1902년하고 1904년 사이에 러시아도 뭔 짓을 해요. 용암포라는 어떤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뭔가 전쟁을 일으킬 느낌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고 있고 일본은 뒤에서 영국하고 손잡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두 나라가 빵 터져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는 먼저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거 하나 써놓자. 이건 몰라도 되는 걸 쓰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에요. 리순이라고 하는 중국 지역에 러시아 군함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 군함을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원래 그 당시 세계 제1의 해군 그 병력은 러시아가 제일 힘이 셌어요. 발틱 함대라고 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누가 와도 못 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러시아도 엄청 타격을 받고 일본은 이제 기세등등해지고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한테 이제 야, 너 이제 더 이상 조선 넘보지 마. 조선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배권을 획득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땅, 라오뚱반도를 조차한다는 거는 땅을 언제든 쓴다는 거야. 언제든 그 땅을 쓰는 게 조차권이거든요. 그래서 라오뚱반도 내가 쓸게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이 또 남만주 지역의 철도 내가 세울게 이렇게 얘기하고 러시아 땅 사할린 지역을 나한테 줘 해서 2분의 1을 뺏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세력을 키웠다. 두둥두둥 끝났습니다.